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 내재적 관념, 확신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12조 강요행위가 아니죠. X 틀렸고 2번 판례에 의한다 했어요. 우리 판례는 법률의 무지를 금지차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묻지 않습니다. X 3번 음주운전을 했다면 차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차운전을 하면 차사고 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다. 이 예견 가능성을 우리 판례는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위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4번 지문 위법성 인식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지적 인식 능력 기준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안된다. X. 자, 문제 9번입니다. 예비 미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기억번 미수범이란 결과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맞습니다. 결과 발생했다면 보통 기수가 되지만 무조건 다 100% 기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기수인 것이지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보시면 미수가 성립을 하려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 X. 2번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는 미수가 된다. 틀렸습니다. 기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강도상해죄 할 때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수미수 불문입니다. 기수미수 불문, 즉 기본범죄는 기수미수 불문이라고요.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가 나오면 강도가 기수든 미수든 간에 상해라는 결과가 나와지면 강도상해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에요. 강론체계 할 때 배웁니다. 3번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고 있죠. 긍정하는 견해입니다. 맞고 따라서 예비 자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법 종속성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범의 실행에 착수해 나갔을 때 이에 종범이 종속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 자체는 착수가 없는 말이므로 종속할 여지가 없으므로 종속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4번 지문 쭉 읽어보시고 자, 시간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했잖아요. 이용해 제공하게 되면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설령 실제로 어떤 송신되지 않았든 간에 이용해 제공하게 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안된다. X. 미음번 교사받은 자가 범행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31조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교사자만 예비의무에 준해서 처벌됩니다. 두 번째, 승낙했는데 착수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31조 2항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예비 교사자, 피교사자 모두 다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교사자만 묻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는 31조 2항이든 3항이든 예비 의무에 준해 처벌되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비음번 동그라미죠.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했으므로 답은 1번입니다. 자, 동시범을 갑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을 했을 때 이게 바로 동시범이죠. 그 결과 발생된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263조가 적용된다는 말은 상해 결과가 나왔을 때 223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9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죠? 동그라미. 여기서 이 상해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각자를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상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19조에 따라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자, 2번 지문 가볼게요.
상해 결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상해 결과 나왔으니까 263조가 적용되어서 각자가 기수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줄 보시면 미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263조는 강간범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아요. 보법이 달라서.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리을번. 자, 쭉 읽어보시고 갑의 연락을 받았다 했으니까 연락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서로 간에 공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모가 있다는 말은 공동정범의 문제인 것이지 동시범의 성립을 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시면 263조가 적용된다 했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건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답 2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주도적 참여자니까 주모자죠. 이 주모자가 이탈이 되려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거하지 않았다면 이탈이 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교사행위 당시에는 승낙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그죠. 그 교사로 인해서 범행을 결의했다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낙태 교사 사건에서 이런 판례 나왔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질문. 자,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사례에 있어서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적 종속 형식을 취할 때 간접 정범이 성립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까? 제한적 종속 형식이 뭡니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 여기 해설 보시게 되면 제한적 종속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 행위가 위법성까지 나아갔을 때 이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견해가 제한적 종속 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범죄를 실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인데 책임이 지금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게 제한적 종속 형식이잖아요. 위법성까지 나아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책임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위법성 단계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임 무능력자라 했으니까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책임 무능력자도 위법성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요때 갑이라는 사람은 요 위법성 행위에 종속을 하여 범죄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때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책임 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했다 했을 때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게 되면 갑에게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간접정범이 성립을 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책임 무능력자가 이 책임 무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물 변별 능력이 있다면 이 지문처럼 교사범이 됩니다. 근데 만약 사물 변별 능력이 없잖아요. 그 예로 거론되는 것이 유아 심신상실자야. 제 책 간접정범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유아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때는 의사 지배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접정범이 된다 라고 배우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가 되는 건 맞다고요. 맞지만 이 사안처럼 이 책임 무능력자가 유아나 심신상실자일 때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질문. 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다고 했을 때 교사방조 예에 따라 처벌된다는 말은 우리 형법 제34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간접정범 조문에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질문. 공번과 신분할 때 배우죠. 33조 단서는 3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별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맞는 질문. 2번. 교사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법령행위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죠. 3번 질문. 종범은 정범의 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착수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뭐다? 정범의 실행에 착수해 나아갔을 때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방조는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하죠. 최소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 예금주인 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뺏었기 때문에 이 카드 뺏은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됩니까? 공갈죄가 되는 거죠. 공갈죄가 된다. 이때 피해자 승낙을 하죠. 승낙에 따라서 카드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현금 인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죄밖에 안 돼요? 카드를 뺏었다고 하는 공갈죄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절도죄가 된다. X. 2번.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보호법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흡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는 실제 경합범이 됩니다. 흡수가 된다. X. 3번.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보복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각각되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하게 한 행위는 행위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기출이야, 기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판에도 많이 나왔죠? 그쵸? 폭행 행위를 할 때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폭행이 업무방해죄 행위에 늘 언제나 수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아시죠?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행위태양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늘 언제나 항상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는 업무방해죄의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X. 지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강론갑니다. 14번 상해죄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우리 형법은 태아를 산모 신체를 일부러 보고 있지 않죠? 왜? 낙태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낙태죄의 일부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맞죠? 근데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다 불합치 결정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태죄 일부 조항이 살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헌법 불합치 결정 받은 부분이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다 사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방문을 수회 걷어찼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신체 일부를 찬 부분이 아니므로 형법상의 폭행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폭행죄는 협의 폭행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폭행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은 업무가 아니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 됩니다. 업무상 과실 된다고 했으니 업무상 과실죄가 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지문이죠. 다 우리 책에 다 있어요. 자, 4번. 상습으로 폭행하였는데 존속폭행이네요. 상습범은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습 존속폭행인데 폭행은 존속폭행이 흡수가 되잖아요. 이건 가벼운 죄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다? 상습 존속폭행죄 하나만 됩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도 많이 출제가 됐잖아. 그렇죠? 심신상실 한거벌렁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 판은 중강간죄의
이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미수가 아니죠. X. 작년에 수십 번 나왔던 판례예요. 답이 1번이네요. 2번 강간죄, 추행죄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침해하게 되면 기수가 되는 것이죠. 맞는 질문. 3번 간음할 목적이죠. 미성년자죠. 그렇죠? 갑자기 소매를 잡아 끌었다는 것이 유형력 행사죠. 그래서 간음 목적 약취죄가 되는 것입니다. 입찰방해죄는 위헌범이죠. 그래서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답은 1번.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간음죄가 되는지 여부는 피해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2번 강제 추행죄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죠. 왜? 터치하는 것 자체가 만지는 것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야 된다는 부분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최협의 폭행업박이 아닙니다. 이번에 틀렸네요. 3번 강간죄는 폭행업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배웠고 자, 공중 밀집장소 추행일 때 이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반드시 일으킬 필요는 없고 단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말 정도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것도 맞는 질문이죠. 자, 17번입니다. 자, 바르게 된 것은 했네요. 1번도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아이디만 보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게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면 죄가 되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가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모욕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외부적 명의가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거나 적어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건 둘 다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이므로 현실적 침해임을 요하진 않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3번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의견 표현의 대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또는 과거나 현실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른 보고나 hin수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언제나요? 삭제시가 아닙니다. 삭제시가 아니라 게시시입니다. 게시시. 게시 행위를 할 때 명예훼손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논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전부 다 삭제시가 아니라 기수시입니다. 게재행위 할 때, 이 게재행위 할 때 침해 행위가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됩니다. 이 판례는 여기 해설 나와 있죠. 요 해설은 제가 형소법 강의할 때도 공소시효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형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형소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하는 판례입니다. 올바르게 된 것은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자, 주거침입죄 가보죠. 주거침입죄는 최신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작년도 하반기에 나온 것들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예년부터 나온 거네요. 1번 보시면 10살이 넘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경계표로 되지 않죠. 위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요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공터, 어린이 놀이터 이것은 10살이 누구나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요지로 볼 수가 없어서 주거침입죄 객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이 이제 작년에 나온 거죠. 자,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설령 부재 중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평온을 해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현실적 승낙을 받고 정을 간통을 하러 들어갔죠.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아내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현실적 승낙이 추정적 의사보다는 우선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상 평온을 해친 부분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맞고. 3번 질문 공동주거네요. 자, 공동거주자 각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거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타방에 대한 이 주거의 평온이 일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서로 용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이 현재자, 거주하는 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다른 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 제약관계가 이 공동생활을 누리는 이 법익이 서로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인될 수밖에 없고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4번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상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이 A는 공동거주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출입을 금했다 하더라도 A가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물리적 행사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된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쵸? 이때 이 다른 공동거주자인 갑이 그쵸? 대항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이 A가 남편입니다. 남편. 아니 이 A가 여자네요. 아내인데 남편 못 들어오게 지금 출입을 금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에 대항하여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공동주거다 보니까 그렇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출입문을 잠금 장치를 해두었는데 그걸 손괴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제 기본서에 다 있던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고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4번 되겠네요. 하나만 더 봅니다. 자, 19번. 자,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어떤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취급하는 경우는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영득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소유자 이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영득 의사가 있다. 즉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맞고 2번. 주관의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물색 행위를 하기 전이라 했죠. 그러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절도죄는 예비무 자체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는 불가불이 됩니다. 뭐만 됩니까? 주거침입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줄 절도 미수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은 인목절취 사건이죠. 그래서 인목을 캐냈을 때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범인의 사실상 지배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수라니까요. X.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캐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은 많이 봤던 것이고 그래서 상습, 절도 등의 범행을 추가한 자가 자동차 불법 등의 범행을 했다. 습격을 할지라도 이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상습절도죄 포괄해서 1점만 됩니다. 맞는 질문 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